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10주차를 맞이한 자료구조, 정렬 문제, 실습 문제 설명입니다. 우리는 자료구조 2주차 때 정렬, 정확히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조금 다루면서 정렬을 좀 사실 해봤어요. 기준을 잡고, 그래서 순서대로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시켜봤고, 근데 사실 정렬을 구현하거나 복잡도를 분석하거나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수업을 들어갔을 때에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료 구조에서는 정렬을 왜 다루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컬렉션 프레임워크도 다룬 마당에 왜 다시 한번 정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렬이라는 주제를 따로 잡는 건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원소들을 하나하나 위치시키는, 즉 정렬, 솔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료구조에서 다루지 않아요. 자료구조에서는 그냥 2주차 때 했었던 것처럼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순서대로 위치시키기만 할 거예요. 컴퍼레이터를 구현한다거나 컴페어러블을 구현한다거나. 근데 자료구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고 익혀야 할 건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 즉 정렬된 자료구조를 언제 사용해야 하냐, 즉 왜 사용해야 하냐, 이것에 초점을 좀 맞춰야 해요. 알고리즘 수업 때는 어떻게 정렬할 거냐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자료구조에서는 그 전에 어떻게 정렬하는지는 모르겠고, 사실 이번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정렬하는지는 둘째 문제고, 우선 왜 정렬을 시켜야 되냐, 혹은 정렬된 자료구조로 무엇을 할 수 있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특히나 코딩 테스트를 넘어간다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문장이 나오면, 세 가지에 대한 요구 조건이 나오면 우선 정렬을 하고 시작하거나 정렬에 대한 문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밑에 거 먼저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혹은 특정 조건에 의해서 정렬되어 있는 원소들 혹은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혹은 그런 요구사항이 보였을 때 정렬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장 위에 쪽으로 혹은 아래쪽 같은 이야기인데 1번, 2번은 효율적으로 탐색을 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진 탐색을 배웠어요. 이진 탐색을 정렬 전에 배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진 탐색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정렬되어 있는 자료 구조,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가 요구 조건이에요. 입력이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그 빠른 이진 탐색을 수행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탐색 혹은 효율적으로 중복을 찾으려면 0번 원소부터 n번 원소까지 순서대로 찾는 것과, 혹은 한 번 정렬을 한 후, 즉 정렬을 하는 연산을 쓴 후 탐색을 하는 것,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더 효과적일지는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잡도도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알고리즘 시간을 또 배웁니다. 그래서 탐색을 해야 하거나 중복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합쳐야 하거나, 그리고 혹은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거나 할 때 정렬을 사용해야 한다. 즉 정렬된 자료 구조가 언제 필요한지를 자료 구조 시간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알고리즘 시간에 정렬을 구현하거나 필요한 정렬을 만들어낼 때, 혹은 컴페어러블이나 컴퍼레이터를 만들어낼 때 그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습 설명 영상인 이 영상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보여줄 게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2주차 때 이미 우리가 해봤거든요. 그렇다고 코딩 테스트를 안 볼 건 아니고, 지난번에는 단순히 기준을 잡아서 순서대로 위치시키는 정렬을 봤었는데, 요번 주에는
저 세 가지 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필요한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거예요. 자, 정렬 대표 문제는 우리가 2주차 때 봤었던 아차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2년, 그리고 횟수론 3년이나 지나서 많이 유명해진 카카오의 파일명 정렬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파일명 정렬을 여러분들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가 많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굉장히 하드코딩된 그런 솔루션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유도를 할 거고요. 하지만 지금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파일명 정렬을 하기 위해선 지난번에 여러분이 n개의 문자, 즉 맵을 할 때 정규식이라는 걸 잠깐 썼었어요. 그거를 써야, 즉 파일명 정렬에서도 정규식을 써야 굉장히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코드가 보기 좋게 풀려요. 그래서 굳이 이번 시간에는 자칫 정규식에 빠질 함정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문제가 나올 거라면 정규식을 같이 보여주면서 예제로 아예 여러분들이 제공을 할 거고요. 아차상 문제는 소스코드를 아예 지난번 솔루션을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왜냐면 일반 정렬을 할 수 있으면 그 밑에 있는 탐색 효율에 대한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다만 어떤 키워드들이 나왔을 때 정렬된 자료구조, 정렬된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게, 느낄 수 있는 게 요번 주의 목적이니까. 자, 그래서 아차상과 파일명 정렬 같은 일반적인 정렬을 넘어가면 큰 입력을 주고 n번째로 작은 숫자, 그리고 n번째로 큰 숫자의 차이를 구해라, 차이를 출력해라 라는 문제들이 나오기 쉬워요. 효율적인 탐색이 필요한 문제가 느껴지세요? 저런 문제가 나오면 정렬을 하고 봐야 합니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이런 거나 아니면 숫자가 여러 개 주어지는데 인접한 숫자끼리의 차이 중에 가장 작은 차이, 즉 1, 2, 4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1, 2를 출력해라. 이런 탐색 효율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한번 풀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우선 정렬을 해야 하는, 즉 정렬된 데이터가 필요한 문제구나 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정렬만 보고 갈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응용에 대한 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쓸 수 있을 테니까 2주차 때 해서 그거를 그대로 응용할 거고요. 그래서 솔루션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차상 기억나세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 순서대로 정렬을 했어야 하는 문제였고, 입력은 이렇게 들어오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사용할 줄 아냐 라는 것들을 보려는 거였고, 하지만 여기서도 정렬을 우리는 사용했었습니다. 이름부터 시간까지, 즉 입력에 맞춰서 파싱을 하고 그것들을 클래스 하나에다가 넣고 있어요. 그 클래스는 array 리스트로 입력을 해주고 있고, 여기서 링크드 리스트고. 자, 이거를 정렬을 할 때 어떻게 정렬했어요? 자, comparable을 implementation 해서 받아서 compare to를 override 했어요. 즉 구현했어요. 그래서 점수, try, 시간, 그리고 이름까지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보면 이 코드들, 요 안에 있는 코드가 굉장히 복잡하게 짜여진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자기 소스 코드 열어서 저의 답안지가 괜찮은지,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괜찮은지 한번 비교해 보고
만약 이 답안지가 좀 더 깔끔하다면 미리 연습해서 왜 이렇게 짤 수 있었는지 한번 연습해 두세요. 소스 코드는 간결할수록 이해하기 쉬울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객체가 다른 녀석들, 각 객체가 다른 애들도 우리는 정렬을 한 적이 있어요. 2주차 때. 똑같습니다. 리스트에 다 넣을 건데 어떻게 나와요? 객체를 두 개로 나누어서 넣고 있어요. 왜냐면 부모 객체가 같은 인간과 안드로이드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컬렉션즈 프레임워크의 솔트로 정렬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답안을 보면 제공해드린 코드 안에 요것들이 있죠. 부모 클래스 스튜던트에 compare to가 구현되어 있고, 같은 클래스라면 compare라는 모종의 커스텀된 자신만의 메소드를 하나 호출하고 있어요. 같은 클래스가 아니라면 단순히 여기까지가 클래스 이름이고 그걸로 비교한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가 클래스 이름, 즉 휴먼이면 휴먼,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가 나와요. 그것과 비교하려는 녀석의 클래스 이름. 왜? 정렬 A가 첫 번째 규칙이 클래스 이름이니까. 클래스 이름이 같을 경우에 요것가 나오죠. 재밌는 건 이건 추상 클래스예요. 그쵸? 추상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 compare, 즉 여기서 사용되었었던 compare to에서 사용되었었던 추상 메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상속받아서 인간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냐면, 자, 학번으로 정렬이 우선 되어야 되죠. 아까랑 같은 방법, 같은 코드 템플릿이에요. 학번으로 정렬했고, 만약에 학번이 같다면 뭘로 정렬해요? 시리얼은 안드로이드 거니까 이름으로. 안드로이드도 넘어가 볼까요? 안드로이드는 이번엔 모델명으로 정렬하고 시리얼로 정렬하고 그것조차 다 같으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이 문제를 이제 좋은, 좀 더 깔끔한 코드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은 지난 2주차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같이 보면서 일반 정렬, 즉 단순히 정렬의 기준이 하나인 게 아니라 클래스를 정렬하는 방법을 한번 소스코드 솔루션으로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건 이 두 가지, 정확히는 이 효과들, 정렬된 자료구조, 우린 자료구조 시간이니까 정렬된 자료구조가 언제 필요할지 좀 고민만 해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주차 때 느꼈었던 건데, 아직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솔트, 그리고 데이터를 파싱해서 클래스로 넣는 방법, 요 파트들, 이쪽 파트, 즉 데이터를 받아서 클래스로 같은 리스트 안에 넣는 방법,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어색해하고, 그리고 여기 컬렉션즈 솔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어요. 이거를 못하게 되면 실습 문제를 못 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번 주 실습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2주차 때 많이 놓쳤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쪽 미리 연습해 오시고, 적어도 자바에 있는 솔트를 이용해서 객체들을 정렬을 한 방법까지는 연습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효율적인 탐색에 대한 문제, 합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는 제가 준비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함께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